자, 오늘 우리가 함께 뛰어들 세상은 20세기 철학계에서 가장 도발적인 듀오, 질 들레지와 펠릭스 가타리의 세계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걱정 마세요. 오늘 그 복잡한 생각의 실타래를 관통하는 가장 명쾌한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하나의 통일된 개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실은 수많은 욕망과 관계들이 들끓는 일종의 군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이 질문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나라는 안정된 생각에 슬쩍 균열을 내면서 오늘 우리가 탐험할 다양체라는 개념의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들레즈와 가타리가 보는 세상은요, 딱딱 끊어지는 개별적인 사물들의 모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고 영향을 주고받고 또 끊임없이 흐르고 움직이는 거대한 네트워크 그 자체죠. 그래서 이들에게 중요한 건 저게 무엇이지?가 아니라 저게 지금 무엇과 연결되어 있지?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이들의 진짜 핵심 개념, 다양체가 등장하는 겁니다. 들레지와 가타리한테 이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들은 대신 이렇게 묻죠. 이것은 무엇과 접속하는가?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의 본질이 아니라 그것이 맺는 관계와 잠재력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들레즈와 가타리가 인간의 정신, 특히 무의식을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바라봤는지, 그리고 그게 왜 전통적인 정신분석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확 와닿죠? 프로이트 같은 전통 정신분석학에서는 무의식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같은 가족 드라마가 상영되는 연극 무대로 봤거든요. 근데 들레즈와 가타리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의식은 그런 무대가 아니라 쉴 새 없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연결하는, 욕망하는 기계들로 가득 찬 아주 분주한 공장이라는 거예요. 이 욕망하는 기계라는 게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욕망이라고 하면 뭔가 부족해서 결핍돼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이들은 정반대로 봐요. 욕망은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연결하려는 아주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힘이라는 거죠. 소셜미디어 피드를 생각해 보세요. 컨텐츠를 만드는 기계, 그걸 보는 기계, 좋아요를 누르는 기계가 계속 접속하면서 참여라는 새로운 현실을 쉴 새 없이 생산해내잖아요. 바로 그게 욕망하는 기계들의 작동 방식입니다. 이 인용구가 그들의 관점을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무의식은 무슨 거창한 심리 드라마가 펼쳐지는 곳이 아니라 아주 작은 분자적 과정들이 서로 부딪히고 연결되는 영역, 말하자면 미시물리학의 세계와 같다는 거죠. 자, 이제 개인의 정신에서 눈을 돌려서 사회 전체를 한번 봅시다. 들레즈와 가타리의 정치 철학은요, 기동적으로 두 가지 힘의 끝없는 긴장 관계를 통해 설명될 수 있어요. 하나는 사회를 조직하고 통제하려는 힘이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든 그 통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힘이죠.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두 힘이 맞붙습니다. 하나는 모든 걸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경직된 질서를 부여하는 국가장치. 다른 하나는 그 질서의 틈새를 파고들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탈주하는 창조적인 힘, 바로 유목민적 전쟁기계입니다. 먼저 홈페인 공간부터 볼까요? 이건 말 그대로 국가나 거대 기업이 만들어 놓은 질서의 공간이에요. 모든 걸 네모 반듯하게 나누고 경계를 긋고 위계를 세워서 관리하기 쉽게 만드는 거죠. 잘 계획된 도시의 격자무늬 길이나 체스판 위에서 정해진 규칙대로만 움직여야 하는 말들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뭐가 있냐? 바로 매끄러운 공간이 있습니다. 여긴 정해진 길이 없는 유목민의 영역이에요. 사막이나 바다처럼 경계 없이 탁 트여 있어서 어디로든 새로운 길을 낼 수 있죠. 초창기 인터넷의 자유분방한 모습이나 요즘 예측 불가능한 경로로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온라인 밈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바로 매끄러운 공간의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런 생각들이 예술을 만났을 땐 또 어떻게 될까요? 들레즈와 가타리에게 예술이라는 건요, 단순히 무언가를 예쁘게 그리거나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고 우리에게 순수한 감각을 직접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들레즈가 정말 좋아했던 화가 파울 클레가 남긴 유명한 말이죠. 이 말이 그들의 예술관을 완벽하게 요약해줍니다. 예술의 진짜 목적은 이미 우리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따라 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세계를 구성하고 있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힘, 속도, 긴장감 같은 것들을 포착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더 정확히는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설명이 바로 그 지점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예술은 형태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힘들을 붙잡는다는 것. 예를 들어 화가 프랜시스 베이컨의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인물의 형태가 막 비틀리고 일그러져 있잖아요. 그건 그가 그림을 못 그려서가 아니라 그 인물에게 가해지는 엄청난 압력이나 고통, 긴장감 같은 보이지 않는 힘들을 관객이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신경으로 직접 느끼게 만들려는 시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딱 이거예요. 위대한 예술작품은 우리의 이성적인 해석을 건너뛰고 우리 신경계에 직접 충격을 줍니다. 머리로 아, 슬프구나 하고 생각하기 전에 그냥 몸으로 먼저 그 감각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말 그대로 순수한 감각의 덩어리인 셈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자아, 사회, 예술, 이 모든 것들을 꿰뚫는 단 하나의 강력하고 아름다운 개념이 이제 곧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이 모든 논의를 관통하는 공통점은요, 바로 고정된 것에서 벗어나려는 아주 급진적인 생각의 전환이에요. 전통 철학은 늘 존재, being에 집중했잖아요. 이것은 무엇이다, 저것은 무엇이다, 이렇게 딱 규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레주 가타리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끊임없이 다른 무언가가 되어가는 과정, 바로 생성, 비커밍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즉, 하나의 고정된 사물이 어떻게 다른 것들과 만나고 접속하면서 역동적인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멈추지 않는 과정과 변화, 그리고 창조의 철학이고 들레주와 가타리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바로 이 질문으로요. 당신은 하나의 고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다음 접속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당신은 무엇으로 생성될 건가요? 이것은 변화와 연결을 향한 여러분의 무한한 잠재력에 대해 묻는 아주 강력한 질문입니다.